지난 한 달간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관세 정책 대변화로 인해 한국, 우체국이 미국행 국제우편을 전면 중단했던 사태가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9월 22일부터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개는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세 선납 방식 도입과 김치 발송 재개는 해외 한인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 변화였습니다. 미국은 1938년부터 87년간 유지해온 소액면세 제도를 올해 8월 29일부로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800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면제 기준을 $200에서 $800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가 불법 마약과 위조품의 반입, 통후가 되고 있다는 이유로 전면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의 파급력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DHL을 비롯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미국행 소포 접수를 중단했고, 멕시코, 인도, 태국도 미국행 물품 접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8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를, 8월 26일부터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EMS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미국으로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일반적인 경로가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김치나 한국 음식을 보내던 부모들,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소상공인들, 미국 거주 한인들에게 선물을 보내려던 사람들이 모두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체국의 저렴한 국제우편을 이용하던 이용자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민간 특송업체들은 요금이 비싸고 그나마 이용할 수 있던 EMS, 프리미엄도 김치 같은 음식물은 발송이 금지되어 있어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서비스 중단과 동시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미국 우정공사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미국 정책에 따라 우편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사례들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은퇴 생활을 하던 브라이언 웨스트 씨는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우편으로 갱신하려다가 우편물을 보낼 수 없어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영국의 작가 애덤 크리스토퍼는 미국 출판사에 자신이 서명한 장소표를 우편으로 보내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1시간을 운전해서 UPS 영업점까지 가서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발송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처럼 들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지를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라고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 문제를 비교적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와 납부 경로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영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행 우편 서비스를 재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조혜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된 국제우편 서비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세 선납 방식의 도입입니다. 이전에는 물건이 미국에 도착한 후 수취인이 관세를 납부하거나 소액의 경우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송인이 미리 관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른바 DDP 방식입니다. 관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상품을 보낸다면 15,000원의 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만 가능하지만 10월 중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모든 물품에 15%의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 이하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 부담 없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선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개인 간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만 선물로 인정됩니다.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우편물 상자에 기업 로고가 인쇄되어 있으면 선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CBP가 정한 진정한 선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 재개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김치를 비롯한 음식물 발송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에 이용할 수 있었던 EMS 프리미엄에서는 김치나 의약품 발송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 거주 한인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운 자녀들에게 김치를 보내거나 향수를 달래줄 고향의 맛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물을 발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육류나 일부 신선식품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행 국제우편을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우편 기표지 작성입니다. CN20이나 CN23의 품명, 개수, 가격, HS 코드, 원산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HS 코드는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 코드를 의미합니다. 모든 상품에는 고유한 HS 코드가 있으며 이를 정확히 기재해야 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코드를 모를 경우 우체국 직원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기재사항이 부정확하면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면 세관에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이용요금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편물 발송비 자체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관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므로 총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전에 수취인이 현지에서 납부해야 했던 비용이므로 전체적인 부담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계산된 관세보다 미국에서 실제로 부과되는 관세가 더 높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확한 관세율로 미리 계산하므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서비스 재개와 함께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창구에서 미국행 EMS를 접수할 때 건당 5,000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전국 우체국 직원들에게 새로운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들이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혼란을 넘어 국제우편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소액면세 제도를 폐지한 것은 관세 수입 증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 자체를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되는 소포에 대해서는 이미 5월부터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4억 9,200만 달러의 추가 관세 수입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어 국제우편 이용 방식이 전면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과 멕시코, 인도, 태국 등도 아직 서비스를 재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한국의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행 국제우편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을 위한 실무적 조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품명, 가격, 원산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특히 HS 코드는 관세 계산에 직결되므로 우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선물로 발송할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개인 간 무상 양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포장과 편지 등을 함께 동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 발송 시에는 반드시 미국의 검역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품목을 발송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사전에 정확히 계산하여 준비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는 10월까지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송 기간도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기존보다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달여간 지속된 미국행 국제우편 중단 사태가 해결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한 신속한 적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는 전 세계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지만 한국은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체계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기존과 다른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관세 선납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김치 등 음식물 발송이 재개된 것은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향후 국제우편 시스템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축적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자들도
새로운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